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지.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개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덧셈을 먼저 봐보도록 하자. 덧셈은 3 더하기 9 해주면 12 이런 게 덧셈인데, 이런 기초적인 덧셈은 다들 잘 할 테고, 좀 복잡한 애들 있잖아. 969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높은 자릿수의 덧셈이 있을 때는 얘 2 더하기 9, 1위 자리부터 보면 2와 9를 더해주면 11이 되지. 그래서 11인데 그 올라가는 10마다 하나씩 올려주면 되지.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6을 해주면 또 10이 되지. 그럼 0, 1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9 해주면 11. 그래서 정답은 1101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덧셈이고 자, 뺄셈을 봐보자. 자, 뭐 덧셈은 대부분 잘하는데 뺄셈을 은근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간단한 뺄셈은 자연스럽게 잘 할 테고 복잡한 뺄셈을 가보자. 예를 들어 362 빼기 197이 있어. 자, 그러면 1위 자리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2에서 7을 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 얘를 5 더하기 10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50 더하기 10이지. 이 6이 60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그 10을 밑으로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 10 더하기 2, 12에서 7을 빼주는 거니까 5가 될 테고. 마찬가지로 5에서 9를 빼줄 수 없으니까 얘 하나를 내려주는 거지. 이렇게. 10을 내려주고 15에서 9 빼주면 6이 되고 2에서 1 빼주면 1, 16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지. 다음으로 곱셈을 보면 뺄셈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봐볼까? 우리 뺄셈에서 사실 음수까지 배우는 거는 미리 많이 배우는 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미리 볼게. 5에서 7을 빼줘. 5에서 7을 빼주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2가 돼.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면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가운데를 더하기로 놓아주는 거야. 더하기로 놓아줘서 서로의 부호가 다르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일단 빼준 다음에 큰 쪽에 부호를 써주면 되지. 만약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 있어. 이런 애들은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면 정답은 마이너스 10인데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 배워.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7로 보는 거예요. 서로의 부호가 같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서로 5와 7을 더해준 다음에 그 같은 부호를 써주면 되고. 덧셈도 마찬가지지. 5 더하기 7은 10인데 얘도 어떻게 볼 수 있어? 5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7. 서로의 부호가 같으니까 더해주고 같은 부호를 써줬다고 볼 수 있지. 다음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마이너스 5 더하기 7이 있어. 얘네는 2와 같지. 어떻게 보면 돼? 마이너스 5 더하기 7. 서로의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주고 큰 숫자에 부호를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줄 수 있어. 자, 5 더하기 7을 그냥 바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0층에 있어, 0층. 자, 0층에서 시작하는데 위로 5층 올라가고 거기서 또 7층 더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있는 여기 위치는 몇 층이야? 12층이잖아. 그래서 1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5층 올라간 다음에 7층을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여기 어디야? 지하 2층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해줄 수 있고. 자, 다음은 0층에서 밑으로 5칸 내려가고 또 7칸 더 내려가. 그럼 여기 어디야? 마이너스 10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고. 다음 0에서 마이너스 5칸 내려갔다가 7칸 위로 올라갔어. 그럼 여기 몇 층이야? 2층이지. 그래서 플러스 2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다음으로 곱셈을 봐보자. 자, 곱셈은 3 곱하기 6은 18. 이런 간단한 곱셈들은 잘 할 테고 우리가 곱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9구단이지, 9구단. 1에서 9단까지는 당연히 외워줘야 하고 19단까지도 외워주면 좋아. 여기서 말하는 19단은 19 곱하기 17 이런 것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19 곱하기 1에서 9까지 그러니까 18 곱하기 1에서 9, 16 곱하기 1에서 9 이런 식으로 19단까지는 할 줄 알아야 계산이 점점 더 빨라지겠지. 그리고 제곱수도 다룰 줄 알면 좋아. 이런 19단까지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의 제곱, 289, 18의 제곱, 324, 그리고 19의 제곱, 361. 이 제곱수들도 외워주면 계산이, 부구단이 훨씬 더 빨라지고, 그리고 곱셈을 잘해야, 나중에 나눗셈도 잘할 수 있지. 자, 0이 많은 곱셈은, 예를 들어, 3600 곱하기 200이 있어. 이런 애들을 계산해 줄 때는, 일단은 그냥 공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줘. 이 공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고, 36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그럼 72가 나오지? 거기다가 공이 4개 있었지? 공 4개를 붙여주면 돼.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예를 들어, 12,000 곱하기 30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먼저 12 곱하기 3만 해주는 거야. 얘네 생각하지 말고. 12 곱하기 3 해주면 36이잖아. 거기다가 공이 4개 있었지? 공 4개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이것도 잘 알고 있어줘. 자, 다음 나눗셈은 우리가 곱셈, 부구단, 제곱수 이런 애들을 잘할수록 나눗셈도 잘하게 되고 나눗셈도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20을 6으로 나누어 줄 거야. 그러면 몇 번 나눌 수 있냐? 자, 2를 6으로 먼저 나누어봐. 못 나누지? 그러면 20을 6으로 나눠보는 거야. 3번 나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20. 아, 얘네 무한소수로 가버리는구나. 예시를 다시 바꿀게. 자, 25를 4로 나눌 거야. 자, 4로 나눌 건데 첫 번째로 4로 2를 나눌 수가 없어. 그럼 여기는 써주지 않는 거야. 그 다음 25를 4로 6번 나눠줄 수 있지. 그러면 1이 되는데 여기서 소수점은 항상 이 오른쪽 아래에 있어. 그러면 6점 여기 공 써주고 여기서 2번 더 나눠줄 수 있지. 다음 2 여기다 공 써주고 20은 4로 5번 나눠줄 수 있지. 그래서 6.25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나눗셈은 분수로도 표현해 준데 25를 4로 나눴다 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나눗셈까지 봐서 이 네 개를 사칙 연산이라고 해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음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 우리가 단순히 자연수의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분수, 소수 이런 애들까지 공부를 하게 되지. 자, 분수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가 있어. 자, 분모가 같으면 분모는 그대로 냅둬주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분의 3. 그리고 써줄 때는 이걸 약분이라고 해주는데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동시에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3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1이 되지. 여기서 분모는 아래, 분자는 위에를 얘기해. 자,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다음으로 뺄셈은 어떻게 해주면 돼? 6분의 1 빼기 6분의 2로 가보자.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분모는 그대로 냅두어주고 1 빼기 2를 분자해서 해주면 돼. 자, 그러면 1에서 2 빼주면 어떻게 해주면 돼? 자,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부호가 다르잖아.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주고 큰 쪽에 부호를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0층에서 한 층 위로 올라갔다가 2층 밑으로 내려간 거야. 그럼 여기 지하 1층이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줘도 돼. 6분의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해결해주면 되고 이번에 분모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어. 이렇게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통분을 해줘야지. 아까 전에 여기서 우리가 나누기 3 해준 거는 약분이라 해주고 통분은 2와 3이 최소공배수로 맞춰주는 거야. 최소공배수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직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와 6이 있어. 빠르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리고
6의 배수는 6, 12, 18, 24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배수라고 하면 그 사이에다가 어떤 자연수 1 곱해주고 2 곱해주고 3 곱해주고 4 곱해주고 5 곱해주고 6 곱해주고 이렇게 나오는 숫자 6에다가 1 곱해주고 2 곱해주고 3 곱해주고 4 곱해줘서 나오는 이런 애들을 배수라고 해줘. 그 중에 서로 같은 배수가 있어. 같은. 여기 보면 12, 24, 그 뒤에는 36, 48 이런 식으로 같은 애들이 오게 될 거야. 얘네들을 공배수라고 불러줘. 공배수. 공통된 배수라 해서 공배수라고 불러주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애를 최소 공배수라고 불러줘. 사실 이 개념 자체는 뒤에서 배우지만 미리 알려줄게. 이 분수의 덧셈에서도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에서도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게. 자, 그러면 이 최소 공배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자, 그냥 이렇게 4의 배수, 6의 배수 전개해서 찾아줘도 되지만 4와 6을 밑으로 나눠줄 거야. 밑으로 나눠주는데 2로 나눠줄 수 있지? 그럼 2, 3이 되잖아. 이때 얘네를 니은자로 곱해줘. 니은자로 곱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 얘가 뭐야? 최소 공배수가 돼. 그래서 이 최소 공배수로 통분이라는 것은 둘 다 그 10이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2와 3이 최소 공배수는 2와 3은 따로 나눠줄 수 있는 숫자가 없어.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3이 6이지. 그 6이 최소 공배수야. 6으로 맞춰주면 돼. 그래서 2에다는 3을 곱해주고 3에다는 2를 곱해주면 되겠지. 얘네들이 분모가 서로 똑같아져. 그거를 통분이라고 해줘. 그러면 얘가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가 돼서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뺄셈도 똑같아.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해줄 때는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야겠지. 자, 2분의 1은 아까 전에 3을 곱해줘서 6분의 3이라는 걸 알았고 3분의 1은 2 분모 분자에 곱해줘서 6분의 2라는 걸 알았지. 이렇게 통분해주면 한 번에도 써줄 수 있어.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을 해주면 되는데 통분을 해줄 때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주면 좋다라는 거. 다음으로 분수의 나눗셈. 예를 들어 2분의 1, 좀 더 큰 숫자를 해볼까? 6분의 5 나누기 5분의 2가 있어. 2분의 5로 할까? 2분의 5. 자, 아니다. 6분의 4 나누기 6분의 2를 먼저 보자. 자, 우리가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나눗셈 좀 다르긴 한데 이때는 얘네가 4 나누기 2와 같아. 자, 이게 나눗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나눗셈은 나눠지는 수와 나누어주는 수에 동시에 같은 숫자를 곱해주거나 나누어줘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둘 다 6을 곱해버리는 거야. 6을 곱해주면 얘네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4 나누기 2와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2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계산해 줄 수 있어. 6 나누기 4를 해주는데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버리는 거야. 곱하기로 바꿔주는 대신에 역수라 해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줘. 이거를 역수라고 불러줘.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때 계산을 해줄 때도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약분을 해주면 편하겠지. 사실상 이 작대기를 기준으로 4와 6, 이 위에는 분자고 밑에는 분모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 6으로 나눠주면 얘 1이 되고 얘 1이 되고 2로 나눠주면 얘 1이 되고 얘 2가 되지. 그래서 1분의 2, 즉 2라고 할 수 있겠지. 계산 결과가 똑같지 얘랑. 이렇게도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많이 쓰이지. 왜냐하면 분모가 항상 같지 않고 분모를 맞추기에는 통분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밑에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지. 그리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예를 들어 자연수 3. 얘는 1분의 3이나 똑같아. 그래서 얘의 역수는 3분의 1이라고 해줄 수 있어. 기억을 해주고 자, 다음 소수의 덧셈 뺄셈을 봐보도록 하자. 자, 소수는 예를 들어 4.62 더하기 1.2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세로로 보는 게 편해. 그래서 가져올 수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가져와서 써주는 거예요. 자, 덧셈을 해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소수점 위치를 맞춰줘야 돼.
소수의 덧셈 뺄셈을 해줄 때는. 그 다음에 평소 뺄셈 하듯이 빼주면 돼. 여기 0이라고 생각해주고 2에서 0 빼주면 2고 6에서 2 빼주면 4이고 그리고 4에서 1 빼주면 3이 되겠지. 그래서 3.42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뺄셈을 해보자. 4.12 빼기 1.89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수점 위치 잘 맞춰줘야 하고 뺄셈을 해주면 2에서 9를 빼줄 수 없지. 그러면 얘 하나 내려와주고 12에서 9 빼주면 3이 되고 마찬가지로 0에서 8 빼줄 수 없잖아. 이게 3이 되고 10 하나 내려와주고 10에서 8 빼주면 2가 되고 소수점 찍어주고 3에서 1 빼주면 2가 되겠지. 그래서 2.23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10의 곱셈과 나눗셈에 따른 소수점 이동을 보도록 할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48.612가 있어.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 그래서 486.12가 돼. 100을 곱해주면 한 칸 더 이동해. 그러면 4861.2가 되고 또 1000을 곱해주면 공이 하나 넣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48,612가 돼. 그래서 10, 100, 1000 이런 애들을 곱하면 곱할수록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이동하게 돼. 그러면 이번에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가볼게. 자, 얘네를 나누기를 해주면 반대로 이동해. 10으로 나누어줬을 때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그래서 4.862가 되고 100으로 나눠주면 한 칸 더 이동해서 0.486이가 되고 1000으로 나눠주면 한 칸 더 이동해서 0.0486이가 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나누기 곱하기부터 보자. 곱하기 10분의 1이 왔어. 근데 곱하기 10분의 1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어줘. 그 다음에 역수해줘. 1분의 10이지. 1분의 10은 10이랑 같잖아. 나누기 10이랑 같은 애야. 그리고 나누기 10분의 1은 역수해주면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역수해주면 곱하기 10이랑 같은 애야.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1 하면 어떻게 되겠어? 소수점이 나누기 10이랑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소수점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게 되고 1000분의 1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세 칸 이동해서 0.0486이.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1은 나누기 10이랑 같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나누기 10분의 1은 곱하기 10이랑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줘. 특히 나중에는 나누기를 잘 쓰지 않아서 대부분 곱하기로 바꾸어서 많이들 써줘.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에 익숙하면 좋아. 자, 다음으로 소수의 곱셈을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소수의 곱셈은 예를 들어 0.12 곱하기 0.3이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12 곱하기 3을 해줘. 36이지. 다음으로 소수점이 원래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소수점이 어디에 적혀 있지 않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항상 고정이야. 따로 있으면 그게 맞는 거고 없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소수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소수점 여기서 왼쪽으로 몇 칸 이동했어? 두 칸 이동했지? 얘는 한 칸 이동했어. 그러면 그 이동한 횟수를 더해줘. 그래서 여기서 총 3칸 이동해주면 돼. 그래서 점 찍어주고 여기 소수점 왼쪽에 숫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공으로 여기도 비어있으면 공으로 채워주면 돼. 그래서 0.03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한 번만 더 봐보면 0.003 곱하기 0.02가 있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3 곱하기 2를 해줘. 다음 소수점이 하나, 둘, 세 칸, 얘는 하나, 두 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칸 이동을 해서 점 찍어주고 빈칸에 전부 다 소수가 아니라 0을 채워주면 되겠지. 다음으로 약간 응용으로 봐서 예를 들어 3600 곱하기 0.12가 있어. 간단하게 0.02로 볼게.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일단은 그냥 36 곱하기 2를 해줘. 36 곱하기 2 해주면 72지. 그 다음에 소수점을 따로 봐주는 거야. 얘 소수점은 원래 여기 있는 거잖아. 공을 제외하고. 공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자. 36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오른쪽 아래에 소수점이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했어, 얘는. 얘는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두 칸 와주면 돼. 어떻게 됐어? 제자리 걸음이지. 그래서 정답은 72가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봐볼게. 예를 들어 이번엔 360000 곱하기 0.2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일단은 36 곱하기 2를 먼저 해주고 72가 되겠지. 다음 소수점 이동을 보자. 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을 이동했고 얘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어. 그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 이동한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한 칸 와줘서 점 찍어주면 돼. 그러면 72,000이 정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돼. 자, 다음으로 소수의 나눗셈을 한번 봐보자. 소수의 나눗셈은 예를 들어 0.12 나누기 0.4가 있어. 자, 소수의 나눗셈을 해줄 때는 이 나누어주는 숫자가 항상 소수가 아닌 자연수로 바꾸어주면 돼.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어주는 수에 동시에 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셈은 둘 다 10을 곱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10을 곱해주면 오른쪽으로 소수점 이동하게 돼서 얘는 1.2가 되고 얘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돼서 4가 돼. 그래서 1.2 나누기 4를 해주면 돼. 자, 1.2 나누기 4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 자, 4로 나눠주는데 일단 소수점 여기다 찍고 시작해주면 돼. 자, 4로 1을 나누어줄 수가 없지. 그럼 0이라고 해주면 되고 다음 12를 4로 몇 번? 3번 나누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0.3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번에는 분수로 이렇게 나와. 10분의 3 나누기 몇으로 할까? 0.15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이렇게 분수와 소수가 섞여 나올 수가 있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전부 다. 이럴 때는 둘 다 분수로 바꾸거나 둘 다 소수로 바꾸거나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가끔씩 소수로 바뀌지 않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3분의 1 같은 경우는 소수로 바꾸자니 얘 나눠주면 0.3 3 3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좀 곤란하지. 이런 애들은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겠지. 이런 점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보통 저런 애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 예를 들어 10을 3으로 나누어줘. 얘도 안 나누어 떨어지거든. 이런 애들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해주기도 해. 이런 표현 방법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이것도 조금 중요한 거라 설명해줄게. 자, 25를 6으로 나누었음. 25를 6으로 나눠 볼게. 그러면 4번 나눠줄 수 있지. 나머지가 1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자, 25를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4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얘네들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나눠주는 숫자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원래 숫자가 돼. 3 곱하기 3에다 1 더해주면 10이 되지. 자, 여기서도 6에다가 나눠주는 숫자의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6, 4, 24, 1 더해주면 25가 돼. 이거를 검산이라고 해줘. 검산식. 그래서 이 검산하는 것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왜냐면 나중에 고등학생 때 나머지 정리라고 배우는데 그쪽에서 이 검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해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것도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줘. 자, 이어서 보면 아까 10분의 3 나누기 0.15 하고 있었지. 쌤은 얘를 소수로 바꿔줄게. 10분의 3은 우리가 몇이라 해줄 수 있어? 0.3이라고 해줄 수가 있지. 잘 모르겠으면 실제로 나눠보면 돼. 자, 10으로 3을 못 나누고 0. 몇 번? 3번. 그래서 0.3이라고 해줄 수가 있지. 자, 0.3 나누기 0.15를 해주는데 나눠주는 숫자는 소수이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곱하기 100을 나눠지는 수와 나눠주는 수에 곱해주도록 할게.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해줄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5가 되고 얘는 30이 되겠지. 그래서 30 나누기 15랑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결과가 몇이야? 2라고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을 알고 있어주면 좋고 자, 다음은 단위를 보도록 할게.
우리가 단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거리 단위. 1km. 다음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가 있지. 자, 1km는 우리가 1000m라고 해줄 수가 있어. 얘네들은 공이 3개 차이가 나. 그 다음에 1m는 100cm라고 해줄 수가 있어. 공이 2개 차이 나고 1cm는 1mm라고 해줄 수가 있어. 1mm가 아니라 10mm. 그래서 공이 하나 차이 나.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좋아. 여기가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차이. 자, 이거를 어찌 생각해주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가 킬로미터가 미터로 될 때, 단위가 작아질 때는 숫자가 커져. 그래서 1000, 공이 뒤에 3개가 붙게 되고, 반대로 그러면 1미터를 킬로미터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3개만큼 차이 나, 항상 얘네도. 3개만큼 차이 나는데, 단위가 어떻게 돼?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커졌어. 단위가 커지면 숫자는 작아져야 돼. 그래서 소수점이 반대로 이동해야 돼. 아까 전에는 단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숫자가 커져야 돼. 그래서 여기 1 오른쪽 아래 소수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해서 1000이 된 거고, 얘는 반대로 이 소수점이 여기서 왼쪽으로 3칸 가줘야 돼. 그래서 점 찍어주고 0.001km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같이 한번 더 보면 0.42km가 있어. 자, 얘를 미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공이 3개 차이라 했지? 그러면 단위가 지금 어떻게 됐어? 단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숫자는 커져야 돼.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소수점이. 그러면 숫자가 커져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데 몇 개만큼 차이나? 3개만큼 차이 나잖아. 그래서 3칸 이동해주면 돼.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해주면, 자, 0점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3칸 이동해주자. 그러면 420m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42km는 420m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고,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자. 단위를 바꿔서 생각해볼까? 자, 36cm가 있어. 자, 36cm가 있는데 얘를 미터로 바꿔주고 싶어. 자, 단위가 어떻게 됐어? 단위가 커졌지. 단위가 커지면 숫자는 작아져야 돼. 자, 숫자는 작아져야 하는데 얼만큼 작아져야 하냐? 2개 차이나. 그래서 왼쪽으로 2칸 이동해서 0.36m라고 해줄 수가 있어. 여기서 왼쪽으로 2칸 이동해서 0.36m.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우리가 이번에는 4600cm를 km로 바꾸고 싶어.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공이 몇 개 차이 나냐면 우리가 센티미터와 미터가 공 2개 차이 나는데 미터와 킬로미터는 또 공이 3개 차이 나. 그러면 얘네들은 총 5개 차이야. 5개 차이. 5개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위가 커졌지. 숫자는 작아져야 돼. 하나, 둘, 셋, 넷, 5칸 가서 점 찍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0.046km가 돼. 이런 단위들을 잘 알고 있어주면 좋아. 얘네들은 킬로미터, 미터 얘네뿐만 아니라 킬로그램, 그램도 3개 차이 나고, 그리고 우리 많이 쓰는 리터랑 미리리터도 3개 차이야.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돼. 성분 변 모서리를 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을 선분이라 불러주고, 표현은 이렇게 AB 위에 선을 그어줘서 선분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 다음 변은 다각형 위에서의 이 선분을 변이라고 불러줘. 얘네들이 하나하나 변이 되겠지. 다음 입체도형에서 의 선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불러줘. 얘는 하나하나가 모서리가 되겠지. 여기는 변. 다음 선분 반직선 직선을 보면 아까 이 AB에서 한쪽으로 더 증가해버려. 이쪽으로 더 증가해버리면 얘네들을 A에서 B로 증가하는 반직선이다 라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증가해. 그러면 B에서 A로 증가하는 반직선이다 표현을 해주면 돼. 양쪽으로 증가하면 이거는 직선이라 해줘. 그래서 AB 해주고 양쪽 화살표로 나타내주면 돼. 다음 예각, 직각, 둔각을 보자. 예각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사이라는 것은 0도와 90도를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작은 각도를 얘기하고, 여기 X라고 해줬을 때 0에서 90도 사이.
다음, 직각은 뭐야? 직각은 정확하게 90도일 때 직각이라 불러주고, 그리고 90도와 180도 사이를 우리는 둔각이라고 불러주고. 다음, 규칙 찾기. 이 규칙 찾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성량이 있어. 이 성량으로 사각형을 만들 건데, 첫 번째 사각형에서는 우리가 성량이 4개가 필요했어. 다음, 이 사각형을 붙이면서 만들 거야.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2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거를 1회, 2회라고 바꿀게. 1회, 2회. 2회에서는 4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3개가 더 필요하지. 7개가 되고, 3회에서는 여기서 또 3만큼 늘어나지. 그래서 10개의 성량대비가 필요해. 자, 그러면 얘가 X회 때 몇 개의 성량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99번째에서는 성량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99에서는 몇 개의 성량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워줄 수 있냐? 이 규칙을 찾아줘야 돼. 몇씩 늘어나고 있어? 30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 3에다가 x-1을 곱해줘. 그 다음에 이 처음 있잖아, 처음. 이 처음을 앞에다가 더해주면 돼. 이게 규칙이 돼. 자, 처음 더하기 규칙. 늘어나는 숫자 3을 얘기하는 거야. 곱하기 x-1을 해주면 얘네들 규칙에 대한 식이 돼. 자, 실제로 여기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여기 0이 돼서 4가 되고 2를 넣어주면 2 빼기 1 곱하기 3은 3, 3 더하기 4는 7이 되고 여기 3회째 구해보면 3 넣어주면 3 빼기 1은 2, 2 곱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얘네가 되지. 그러면 x번째는 이 식을 넣어주면 되고 99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4 더하기 3 곱하기 99 빼기 1, 즉 98이 되겠지? 그러면 98 곱하기 3을 해주면 4, 2에 9, 3, 27. 294에다가 4를 더해줄 298이 정답이 된다라는 이런 규칙 찾기를 알고 있어주면 좋고, 그리고 개수 세개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예를 들어 1회에서 3회까지 몇 회만큼 증가한 거야? 하나, 둘, 2번 증가를 한 거잖아. 3이 2번 더 더해지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5회에서 17회까지 증가를 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몇 회 증가한 거야? 12회 증가한 거야. 5회에서 12회까지는. 그리고 얘네들이 개수를 세면 이 증가한 횟수가 12회고 얘는 안 세줬잖아. 그래서 1을 더해주면 얘네들이 개수가 돼.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예를 들어 1에서 3까지는 2회가 더 증가하긴 했는데 그 모든 횟수를 다 더해줄 거야. 1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더하기 1에서 3회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얘네들을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도 해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4, 7, 10, 13 이렇게 가. 그러다가 34가 왔어. 그러면 내가 규칙은 알고 있어. 얘네들이 아까 전에 여기 식을 구했잖아. 규칙을 알고 있긴 한데 얘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잖아.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개수색이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34에서 4를 빼줘. 얘네들을. 그러면 이 나오는 30이라는 애는 뭐를 얘기하냐면 34와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 근데 걔네들을 몇 칸씩 뛰고 있어? 3칸씩 뛸 거야. 3칸씩 뛰어가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줘. 그러면 그 뛰어간 횟수가 나와. 이 횟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10번 뛰었다는 거지. 근데 자기 자신 처음부터 더해줘야 하잖아. 뛰어간 횟수만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총 11개가 있다는 거지. 즉 얘가 11번째라는 거지. 그래서 x에 11을 넣어주면 딱 나오지. 34. 이런 것도 알고 있어주면 좋아. 다음 약수 배수 보도록 할게. 앞서서 설명을 잠깐 해줬는데 예를 들어 4의 약수는 1, 2, 4 얘네가 되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4라는 애를 1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잖아. 얘네들이 다 약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2가 있어.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도 나타내 줄 수 있잖아. 그러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겠지. 이렇게 약수를 구해줄 수 있고 배수는 4의 배수는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배수야. 그리고 12의 배수를 보면 12 곱하기 1, 12 곱하기 2, 12 곱하기 3, 1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12의 배수가 되겠지.
다음은 식 세우기. 식 세우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예를 들어 어떤 수로 우리가 많이들 배웠는데 어떤 수에서 3을 빼서 원래 정답을 구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3을 더해준 거야. 그랬더니 10이 되었대. 이때 원래 계산하려던 세모를 구해달라는 문제들이 있어. 자, 얘네들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추리를 통해 구해줄 수 있겠지. 얘가 네모에다가 7을 넣어주면 10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7을 넣어줘서 4이구나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고, 아니면 네모 더하기 3은 10에서 여기 다시 써볼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야.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없어지고, 얘 계산해주면 네모가 7이구나. 그거를 대입해서 구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원래 더 위에서 배우는 건데 이항이라고 있어. 우리가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계산해주면 7이 되고 이 7을 대입해서 구해줄 수도 있어. 자, 이 이항이란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더하기는 넘어가면 빼기가 되고 빼기는 넘어가면 더하기가 돼.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하기가 돼. 예를 들어 더하기 3은 넘어가면 빼기 3이 되고 빼기 3은 넘어가면 더하기 3. 곱하기 3은 넘어가면 나누기 3. 또는 곱하기 3분의 1도 역수에서 배웠었지. 나누기 3은 넘어가면 곱하기 3. 자, 이때 좀 조심해야 할 게 이 곱하기와 나누기로 넘어갈 때는 부호가 바뀌지 않아. 플러스라 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라 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고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에만 집중을 해주면 돼. 그래서 식풀기, 아까 추리, 여기가 추리하는 모습이고 다음 양변에 같은 사칙 연산을 해서 정리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 양을 통해서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 원이 둘레를 원주라고 불러줘. 이 원주를 지름으로 한번 나누어 봤더니 어떤 값이 나왔겠지. 자, 어떤 값이 나왔을 거야. 자, 또 다른 원을 그리고 같은 행동을 했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어 준 거야. 자, 그래서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어 봤어. 그랬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설마? 라고 해서 이번엔 더 큰 원을 그려봐서 이 원주, 원이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어 봤어.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나왔어. 그래서 수학자가 내렸어. 원이 둘레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어 주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구나. 그 값이 3.1415 점점점 이라는 값을 갖게 돼. 자, 이 값은 왜 점점점 이렇게 써놨냐면 계속 무한 소수예요. 뒤에가 멈추지 않고 심지어 규칙도 없어. 그 규칙을 없는 것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알게 돼. 얘를 나중에 위에 중학교에서 무리수라고 배우게 돼.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의미해. 그래서 규칙이 없어. 순환이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뭐라고 써줄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무리수는. 그래서 무리수는 항상 가치 표현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기호를 만든 거야. 걔가 파이라고 해줘. 파이. 자, 파이는 지금 쌤이 써준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PIE 이 초코파이 알고 있지? 그 파이에서 이 P를 그리스어로 표현을 해준 게 얘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P를 그리스어로 표현해주면 얘처럼 생겼어. 자, 그렇게 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자,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비율인데 원주에 대한 비율이지. 비율이란 건 뭐야?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키와 상관없이 비율이란 게 존재하잖아. 그치? 비율이란 게 존재하는 것처럼 꼭 키가 크다 해서 비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키가
비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비율은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그 비율을 얘기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지금 세 개의 원을 그렸었는데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어주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해서 이들을 비율이라고 불러주는데 원주에 대한 비율이다 라고 해서 원주율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게 원주율이고 다음 원이 둘레를 봐보도록 하자. 자, 지금 얘와 얘를 볼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는 지워주도록 할게. 다시 한번 써주면 지름분의 원주 해야겠지. 자, 얘네가 현재 원주율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나누기가 옆으로 넘어가면 곱하기로 넘어간다 라고 해서 이항이라고 해주지. 또는 양변에 지름을 곱해줘서 생각을 해줘도 되고. 자, 그렇게 해주면 얘랑 얘 약분되면서 없어지겠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원주는 뭐라고 해줄 수 있어?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근데 원주가 뭐야? 원이 둘레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원이 둘레 원주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 원주율 곱하기 지름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나중에 위탁년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 곱하기 지름이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해줄게 우리가.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표현해줬을 때 반지름 두 개가 더해지면 지름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r이 반지름 두 개인 게 지름이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파이 r이라고도 표현을 해줘. 이 원이 둘레, 원주에 대한 공식을 2파이 r이다. 위의 학년에서는 이렇게도 배워. 하지만 아직은 이런 애들이 익숙치 않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외워주면 좋냐? 자, 이 원주와 그리고 원주율이지. 아, 이 위에가 원주, 그리고 지름. 그리고 얘도 원주율인데 둘 다 원원 겹치니까 얘는 원주율 외우도록 할게. 그래서 원, 지, 율이라고 외워주면 편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해줄 수 있고 지름은 원주율분의 원주 이거를 나누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원주율은 뭐야? 지름분의 원주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원주 해주면 돼. 지름 곱하기 원주율. 다음 지름은 원주율분의 원주 그리고 원주율은 지름분의 원주.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물론 나중에 위탁년에서는 이 공식으로 많이 써주고 자 다음에 원의 넓이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게. 자, 이 원 수학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얘네들을 아주 작은 부채꼴들로 이 피자 모양 같은 이 부채꼴들로 이게 부채 모양이라서 부채꼴이라 해줘. 무수히 다 잘라줬어 얘네들을. 무수히 잘라줘서 얘네들을 쫙 펼쳐줬어. 자, 걔네들을 펼쳐줬더니 이렇게 쭉 펼치고 그 다음에 여기마다 부채꼴이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그려질 거예요. 물론 여기가 둥근 부채꼴이지. 자, 근데 얘네를 무수히 잘게 자르면 얘네들이 거의 선에 가까워질 정도로 무수히 잘라줘. 거의 점에 가까워질 정도로.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점점점 둥근 게 이 직선이랑 비슷할 정도로 가까워질 거예요. 점점점.
계속 너무나도 잘게 자르면.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쫙 펼쳤을 때 이 밑변의 길이를 뭐라 해줄 수 있어? 지금 얘네를 다 펼치면 결국에 얘네 원주들이잖아, 그치? 원주들. 그래서 밑에가 길이가 원주에 가까워졌어. 자, 다음으로 여기다 선을 그어줄게.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평행 원주 곱하기 이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 또한 진짜 얘를 너무나도 잘게 잘라주면 이 길이가 반지름에 거의 가까워져. 점점점. 너무나도 잘게 자르면 반지름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이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해줄 거야.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형 넓이잖아. 그래서 원주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잖아. 그래서 얘를 절반으로 잘라도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 바로 이 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원의 넓이는 이 반지름이 돼. 간단히 표현을 해줄 건데 여기서 원주는 2파이 r이라고도 표현을 해준다 했지.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써주고 곱하기 반지름 r이라고 해줄게. 다음으로 2분의 1과 2 약분돼주고 나머지를 써주면 파이 r제곱이 돼. 근데 파이 r제곱이 아직 익숙치 않을 수 있지. 위의 학년에서는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바로 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야. 자, 얘네들을 기억해주면 좋겠지. 다음으로 다양한 도형의 넓이를 보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다음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서 구해줄 수 있고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찬가지 높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그리고 평행사변형도 똑같이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해주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고 항상 이 수직을 이루는 밑변과 수직을 이루는 여기가 높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로 평행사변형 넓이 마찬가지로 구해줄 수 있을 테고 다음으로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다음 곱하기 높이 해준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지. 삼각형도 2분의 1을 곱해주고 사다리꼴도 2분의 1을 곱해줘. 자, 사다리꼴은 2분의 1을 곱해주는 이유가 이 사다리꼴 똑같은 것을 위아래 붙여줬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와 얘의 넓이가 같은데 여기가 뭐가 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지금 밑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는 반쪽만 구할 거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겠다라는 거지. 삼각형도 사실 똑같아.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얘네들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와. 거기서 우리는 반쪽만 구할 거잖아. 이쪽만.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준 모습이야. 이런 것도 같이 알고 있어주면 좋겠지. 자, 다음은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합동이란 것은 도형이 있어. 자, 삼각형으로 볼게. 삼각형 ABC와 DEF가 있는데 얘네가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야.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합동이라고 불러줘, 합동. 합동이라 불러주고 조심해야 할 것은 자, 이 합동에서도 이 점은 얘와 같잖아. 얘랑 같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대응점이라 해서 대응점. 이 대응점이 순서대로 잘 써줘야 돼. 예를 들어 여기가 A, B, C고 얘가 D, E, F일 때 합동을 참고로 등호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 서로 합동이다. 합동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만약에 얘네가 D, F로 오지 않고 순서를 예를 들어 EFD 이런 식으로 와. 그러면 이 A의 대응점이 2가 아니잖아. 맞지? 첫 번째 대응점이 같이 와야 하는데 다르게 왔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야? 합동이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주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도, 대응, 각, 변은 대응, 변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이 도형들을 합동이라고 표현해주고 기호는 이렇게 등호에다가 줄 하나를 더해줘서 표현을 해주면 돼. 다음으로 선대칭과 점대칭 도형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같이 한번 봐보자. 선대칭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대칭 축을 기준으로 서로 좌우 대칭인 애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이등변 상이 선대칭이에요. 그럼 점대칭이란 건 뭐냐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평행사변형이 있어.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80도 돌려보면 돼. 얘를 180도 회전을 시켰을 때 원래 도형과 같으면 그것을 점대칭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선대칭은 좌우대칭, 점대칭은 180도 돌렸을 때 그러면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이 동시에 되는 애는 누가 있어? 원이 있지. 원은 선을 기준으로도 대칭이고 점을 기준으로도 대칭인 도형이겠지. 그래서 이런 선대칭, 점대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주고 다음으로 꺾은 선 그래프,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이란 걸 배우게 돼. 자, 꺾은 선 그래프는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온도의 변화 같은 것을 볼 때 많이 써. 3시, 4시, 5시. 간단히 쓸게. 그때 온도가 2시에서부터 해줄까? 보통 2시, 3시가 가장 뜨겁잖아. 그래서 굉장히 뜨겁다가 3시까지 더 뜨거워졌다가 4시부터 점점 식는 거예요. 그리고 5시 이런 변화를 보는 게 꺾은 선 그래프예요. 앞에 1시, 12시가 만약에 있다면 1시, 2시에는 그래프가 보다 조금 더 시원했겠지. 물론 그건 온도에 따라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온도의 변화를 보는 게 꺾은 선 그래프. 꼭 시간과 온도가 아니어도 아무튼 이런 꺾은 선으로 그래프의 변화를 보는 게 꺾은 선 그래프예요. 꺾은 선 그래프의 장점은 변화를 보기가 편하겠지. 변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야? 여기. 빠르게 식었지. 가장 적은 곳은 2시, 3시가 온도가 뿐이고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런 것을 이산이라고 나중에 배우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런 애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키를 재는데 161.8cm, 167.9cm, 176.5cm, 183.1cm 등등등 여러 가지 그 키들이 이런 것을 연속적이라고 해주는데 딱 161이라는 키가 아니라 161.8, 161.7 등등등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나아가는 이런 숫자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네들을 구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가 150대에서
160대, 그리고 160대에서 170대, 170대에서 180까지. 뭘로? 막대 그래프로.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려줄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준 게 히스토그램이야. 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준 게 히스토그램이고, 이 히스토그램의 가운데, 만약에 자료가 얘네밖에 없다고 할 때, 이들을 선으로 이어준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막대 그래프 넓이와 이 그림이 셈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원래 여기가 다 붙어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하나하나 이 그래프의 그 분석을 하기가 좋은 애들이고 161점 몇, 167점 몇 이런 자료들을 한 번에 모아놨어. 아, 여기 부분에는 몇 명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히스토그램이고 그거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선으로 이어주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면 꺾은선 그래프는 점들을 선으로 이어서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특징은 시간의 흐름이나 순서에 따른 변화를 볼 때 좋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예시로 아까처럼 기온 변화 또는 하루의 매출을 그래프 등을 그릴 때 쓰고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에 얘네들이 계급이지. 이 계급이 크기고 이만큼 150에서 160이니까 계급이 크기는 10이 되겠지. 이 각자는 계급 구간이고 세로축은 그 빈도, 도수를 얘기하는데 걔네들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예요. 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연속적인 수치를 구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지. 150대, 160대, 170대. 그래서 그 빈도를 표현하는 데 좋고 예시로는 학생들이 뭐 수학 점수 분포 그리고 아까 봤던 키 분포 등 이런 게 있겠지. 다음으로 도수 분포 다각형은 중심을 히스토그램의 중심을 이어서 만드는 거고 변화 추세가 어때? 히스토그램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보기가 편하지.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놓은 것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 추세를 보기 쉽고 여러 집단이 있을 때 이 학교가 예를 들어 두 학교를 비교하는 이게 분홍색이 A 학교 학생들이 키, 그리고 B 학교는 학생들이 키가 쉽지, 서로 비교를 하기가. 아, B 학교는, 이 파란색 학교는 150, 160과 170, 180대 학생들이 많고, 가운데 평균은 분홍색 A 학교가 더 많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 추세를 부드럽게 비교하기 좋은 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랍니다. 예시로는 두 학교의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두 학교의 키 분포를 이렇게 비교한다든가 두 반의 시험 점수 분포를 비교한다든가 등에서 많이 유리하겠지.